이제 모든 건 최정 구단 손에 달렸습니다.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요. 해설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오유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쉽게도 한 집 반이 부족했어요. 예, 원래는 좀 불리한 바둑이었는데 그 룸미치안 선수가 좀 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중앙에서 이제 그 사이에 딱 붙인 수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수가 이제 패착으로 직결됐던 것 같고 그 수로 백이 젖힌 자리 그 바로 옆자리에 뒀으면 미세하나마 조금 남기는 바둑이 아니었을까 좀 계속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딱 찬스가 왔는데 좀 그 찬스를 놓친 좀 안타까운 일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최정이 남았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은 중국 위기협회, 중국 장수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잘해서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1회, 덤은 7집 판이 주어집니다. 자, 초반에 중국의 기세가 굉장했었는데 가오싱에 이어서 저우홍이가 계속 연승을 달려나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제 오정화 선수와 김치영 선수, 조승아 선수가 별로 힘을 못 써줬죠. 네, 하지만 2차전에서 한국의 반격이 시작이 됐고요. 오유진 6단이 무려 4연승을 달려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정, 그리고 중국의 루민치안과 위즈잉이 남았습니다. 사실 최정 구단은 루민치안과 그동안 한 번의 전적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상대 전적보다는 최근에 최정 구단의 성적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정 선수 요즘 거의 뭐 정상급, 남자 정상급 기사의 그 기량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적도 네. 그만큼 따라주고 있고요. 오늘 루미치안 선수에게 이제 또 오전에 또 이제 대국이 있었죠. 예. 또 좋은 결과를 안겨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국 전에 잠시 최정 구단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자, 최정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유진이가 힘들 텐데 계속 최선을 다해주는 게 너무 멋있었고 4연승 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바둑은 한 번밖에 안 뒀지만 대회에서 여러 차례 봤고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도 계속 뭔가 한 방을 막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스에는 한국이 항상 우승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선수들과 둘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저답게 즐겁게 놀고 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멘트만 들었는데도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준 우리 오유진 6단 대단했고 또 4연승을 달렸던 게 멋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사실 또 어제가 오유진 6단의 생일이었잖아요. 예. 좀 생일날 좀 패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많이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도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박정상 코치와 최정 구단이 함께 케이크를 들고 루민치안과 저우홍이까지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승부 바둑판 앞에서만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또 판 밖에 벗어나게 되면 또 같은 바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네. 친하게 지내면 좋죠. 서로 정말 친하죠. 자, 최정 구단이 얘기를 해줬다시피 대국에서는 한 차례밖에 맞붙지는 않았지만 시합장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침착하고 차분한 기풍이다라고 루민치안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 좀 성격 자체도 좀 조용조용하고 좀 말도 많지 않은 좀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의 기풍을 파악을 하고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바둑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싸워주는 동안
최정 구단 많이 충전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최정 선수가 이제 뭐 중국에 이제 이번 라운드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하려면 내가 좀 많이 이겨야 되겠다, 힘들겠다 생각했을 텐데 일단 오유진 선수가 많이 이렇게 좀 그 남은 선수들을 줄여줬어요. 예. 어제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2연승만 하면 되니까 심적인 부담은 많이 덜었다고 봐야죠. 사실 뭐 최정 구단과 루민치한 위징 이렇게 1대2의 대결이기는 하나 사실 뭐 5대5의 싸움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렇죠. 뭐 최정 선수 요즘 이 기세가 위징 선수보다는 확실히 좀 좋거든요. 성적도 그렇고 뭐 바둑 내용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한 명이 남고 중국은 2명이 남았지만 승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건다던가 그런다면은 비슷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대1이긴 하지만. 자, 우상에서부터 먼저 물어보는 루민치안인데요. 일단 한 점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빵 때림을 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가만히 늘어뒀습니다. 백도 이제 움직이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이거 이제 늘어서 싸울 텐데 일단은 요 교환이 돼 있어서 흑이 싸움이 썩 좋은 싸움은 안 나오거든요. 이곳을 둘 때 여기 벌리는 수도 좋았지만 여기를 먼저 한번 젖혀서 뭐 2단 젖힌다든지 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벌리는 자리가 이제 워낙 좋아서 흑도 여기 좀 불리한 싸움이지만 일단 여기는 가고 보자 해서 갔는데 예전엔 이수로 단수를 치고 뭔가 나올 때 두고 뭐 이 한정과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형태를 백이 보통 많이 뒀었거든요. 요즘에는 단수를 안 치고 이렇게 실전처럼 한 칸 뛰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귀 정도는 당해준다는 건가요? 예, 귀도 보통은 크긴 한데 그래도 백은 이제 귀를 받지 않고 이곳을 붙여서 석점을 잡는 요석을 잡는 이 결과가 아무래도 백이 나쁘진 않겠죠. 뭐 요 교환 자체는 뭐 상당히 백이 손해지만 그래도 이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백이 약간은 좀 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붙이면 바로 제압 가능하군요. 그렇죠. 더 이상 저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변을 내어주고 귀를 취하는 최정 구단입니다. 따내는 자리까지는 선수가 예, 선수죠. 되는군요. 안 주면 뭐 흑이 이 선에 막아서 다 잡히죠. 자, 이렇게 1단락이 됐고요. 여기의 결과는 지금 백돌이 하나 많은 거기 때문에 백이 석점을 잡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안 나요. 이 네. 교환 자체도 이제 흑이 약간 이득인 교환이기 때문에 여기 흑집은 한 6, 7집 정도, 백집은 집으로 한 10집 정도. 이제 두터움은 여기는 또 백이 더 좋죠. 이 교환이 악수고 흑이 선수기 때문에요.
뭐 여기까지는 뭐 약간 백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손이 갈까요? 예, 양걸 쳐야죠. 흑이 초반에 이 걸친 수를 응수를 안 하고 이제 백이 이쪽을 둔 거기 때문에 자, 출발에 조금은 불리했었는데요. 그래서 최정 구단이 루민치안의 바둑을 침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어제 대국 보니까 그래도 힘이 상당한 기사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루민치안 선수도 뭐 중국 내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기사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부분이 아주 약한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실전은 그냥 밀어두고 입구자를 선택하네요.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이것을 젖히는데요. 네. 젖히지 않고 이것을 어딘가 벌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백이 이곳 협공 가는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젖히는 자리가 집으로 큰 자리겠죠. 그렇죠. 이제 막으면 단수 쳐서 백이 좀 당한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막으면 단수를 맞으니까 먼저 집어서 이제 흑이 이쪽 교환하는 거를 이제 해놓겠다는 거죠. 백이 역으로요. 자, 백도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바짝 다가섭니다. 흑은 여기서 이제 밀거나 치받는 행마를 하죠. 미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치받는 행마는 밀 때 젖히면 젖힐 수 없을 때 보통 치받는 행마를 하는데 지금은 흑이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어서 자충 형태라 끊어서 싸우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는 행마를 해야 됩니다. 백도 찝어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가 막상 자충이었군요. 예. 지금 여기 입구자를 갔는데 이 수는 여기를 뒀을 때 금기시 되는 수거든요. 제일 안 두는 수입니다. 밀거나 치받던가 입구자를 갈 바에는 예전에 뭐 이렇게 그냥 이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바둑도 좀 있었어요. 서로. 네, 여기를 안 두는 이유는 여기에 막힐까 봐인데 나가는 형태인데 이 입구자 행마는 가장 안 좋은 행마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입구자를 택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최정 선수가 좀 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두고 막아서 받았고요. 네, 이러면 흑이 중앙을 밀어갈 때 밀고 두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이쪽 방면으로요? 예. 이쪽 방면으로 이제 밀 수가 있는데 이 돌이 여기 밀어져 있으면 백이 여기를 막을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에 막히면 다 자축 모양이라 하나 더 넣어야 돼서. 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행마를 하니까 백도 이제는 여기를 막았고 그러면 그냥 막은 거에 비해서 이 교환이 상당히 이득이죠. 예. 이 구자 행마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순환후기를 해보면 백이 막을 때 벌려야 하는데 중앙을 택한 결과가 예, 되는 벌리지 거군요. 못해서 급소를 맞은 형태죠. 예. 쉽게 얘기하면 여기 뒀을 때
이런 데도도 사실 여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너무 이상한 자리죠. 오랜만에 대국이라 몸이 좀 덜 풀렸었을까요? 보통의 기사라면 오랜만의 대국이 아닌데 최정 선수는 요즘 워낙 시합이 많기 때문에 며칠만 이제 시합을 쉬어도 좀 오랜만이라는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5월만 대체 몇 판을 둔 건가요? 13판의 대국을 치렀고 6월 시작해서 이제 5연승을 달려나가는 중인데요. 예, 시합이 정말 많네요. 또 작년에 97판을 치렀어요. 요즘엔 여자 기사들이 시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 기사들에 비해서. 특히나 또 여자 대회 같은 경우는 4, 5, 6월에 많이 몰려 있죠. 예, 백은 이곳을 들었을 때 요 한 점을 살리지 않고 발빠르게 이곳을 굳혀서 요 한 점은 잡으려면 잡아라. 그냥 또 나는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가겠다. 뭐 큰 자리라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곳 이 두 칸 높은 굳힘일 때 이 자리가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죠. 예, 여기는 뭐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된 형태가 순환우기를 해보면요. 네. 백이 어딘가를 두지 않고 여길 굳혔는데 흙이 눈목자로 벌리고 요 돌 두 개랑 요 돌 두 개가 교환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요 교환은 악수지만 흙이 쓸데없는 곳에 여기를 하나 더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이 좀 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엄청 많이 당한 건 아닌데 좀 기분이 나쁜 순환우기만 해봐도 기분이 나쁜 형태예요. 돌이 하나 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한 수가 괜한 투자가 되어 있는 예. 볼이고요. 헛수는 아니지만 네. 좀 쓸데없는 것에 돌이 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직 뭐 그 한 수라고 따져보면 둘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루민치안도 흙진영을 지우기 위해 하변으로 들어갔고요. 예, 그쪽을 두면 여기를 협공을 가면 이제 이런 데나 뭐 여기 언저리 둬서 귀를 좀 이제 도려내겠다는 거죠. 그럼 귀를 받아야 될까요? 귀 쪽으로 받아둔다면. 근데 귀를 보통 이제 받으면 이렇게 받는데요. 일단 좀 당했죠. 예, 당했습니다. 눈목자로 굳혀져 있고 이 돌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칸 띄어져 있다면 이렇게 3선과 5선의 돌이 있다면 괜찮은 형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4선과 2선은 좀 그거보다 못하죠. 예. 예, 이 형태도 좀 당한 형태예요. 네. 보면은 이 소목에서 눈목자 굳혀져 있는데 원래 한 칸이라도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돌이 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차렷한 형태이기 때문에 돌 형태가 약간 비능률적으로 놓여져 있죠. 예, 백도 뭐 단단하게 벌렸는데 흙도 사실 별로 나중에 굳이 여기를 둔다면 뭐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흙도 좀 좁죠. 서로 좀 좁은 자리입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요, 서로. 예, 그곳은 좀 활용을 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 이상은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뭐 한 발 옆으로 가는 건 뭐 석점이 죽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야지만 백도 당장 응수를 해야죠. 백도 그냥 늘어받으면 좀 당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젖히는 거는요. 백이 이렇게 젖혀서 두는 거 언뜻 보면 이 돌에 영향을 더 주는 것 같지만
흙이 다음에 뭐 늘더라도 또 끊고 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느는 게 오히려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좌변의 진행 때문인지 이미 좀 스코어가 차이가 벌어져 있네요. 예, 좀 흙이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바둑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흙이 여기 집이 있어요. 여기도 집이 있죠. 여기는 어느 정도 모양이 있고, 근데 백도 귀에 집이 있고 이쪽에 모양이 이쪽 모양보다 훨씬 크죠. 네. 예. 바둑이 좀 잘게 쪼개진 느낌이 좀 있고 대부분 포석이라는 것이 잘게 쪼개지게 되면 흙이 덤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 중국 룰에서는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난하게 그 잔바둑이라 그러죠. 좀 쪼개지는 그런 형태의 포석을 구사할 거고 흙은 좀 급전으로 몰아가야 되죠. 급전으로 몰아가고 모양 바둑을 둬야지만 네. 뭐 한수의 값어치가 선착의 효가 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흙 입장에서 걸어봐야 하는 곳이라면 우변이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우변의 형태에서 뭔가 좀 전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폭 자체가 아주 넓은 폭은 아니에요. 모양 자체가. 귀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확정가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우아기 쪽은요. 여기가 모양이 좀 넓다 싶은 건데 약간 좀 일방적이죠. 귀구침에서 양쪽으로 전개가 돼 있으면 모양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좀 변화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집 모양을 크게 좀 부풀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 조금은 불리한 출발을 최정구단이 어떻게 마법을 걸어가는지 지켜보시죠. 사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네요. 지금 상변은 흙이 이선에 미끄러지고 날짜로 한 틈을 타서 이제 여기 또 한 칸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안 밀어놔서 한 칸 뛰면서 집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백이 여길 막았고 막으면 여기 당연히 젖혀야죠. 여기 늘어야죠. 안 두면 백이 이 자리 젖히는 자리가 너무 좋고 이수로 젖히고 싶기는 한데 한 칸 뛰어서 집을 최대한 깨고 그 다음에 살려만 나오면 이 전체 돌을 살려만 나오면 집으로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네. 이곳을 막은 거고요. 흙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곳을 안 넣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막혀 있는데 이 젖히는 자리까지 뺏기게 되면 흙이 정말 저 두 점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절대 자리였고요. 이제 백이 선수를 주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뭐 백도 뭐 우변을 이제 백도 둘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변을 좀 안정을 하던가 우변을 침투하는 건데 하변은 그냥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뭐 흙이 먼저 두더라도 저 하변에 놓여져 있는 두 점이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당할 만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변을 들어가는데 귀 쪽을 붙여서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가만히 늘어놓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협공을 하기에는 예, 협공을 하기에는 귀를 바로 내어주게 지금은 되나요? 귀에 집이 열몇 집이 나 있는데 네. 협공을 가서 이걸 젖힘을 당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집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밀어도 또 여길 둬야 되고 그럼 사실상 집이 난 게 거의 없어요. 뭐 한 4집? 기껏해야 5집 정도.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살아가게 되면 집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귀 쪽으로 받기는 해야 하는데 느는 건지 젖혀야 하는 건지. 화점으로 늘어둡니다. 한껏 벌리네요. 예. 예전에는 저런 행마를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혼났어요. 뭐 선생님이나 사범님한테 혼났죠. 네. 근데 막히는 자리가 아파서 그랬던 그렇죠. 건가요? 돌이 가깝게 붙으면 돌과 돌이 붙어 있는데 상대가 두 차례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롭지 못하죠. 요즘에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어요.
실전적으로 두어간다고 봐야겠고 이 형태가 안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칸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네.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돌은 이제 가벼우니까 보통 이렇게 둬서 뭔가 밀고 젖혀 있고 하면 이 반대쪽에 있는 내 돌이 좀 약해지게 마련인데 지금 이 돌은 좀 약해져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집으로서도 그렇게 큰 형태가 아니고요. 여기 백이 머리를 내민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큰 집을 만드는 건 좀 별게 없죠. 혹여나 한 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돌을 어떻게 공략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 상대가 젖혔다고 냉큼 끊어가면 상대가 이제 이 밑을 젖혀 이으면서 그 힘을 비축합니다. 힘을 비축하게 되면 그 이후의 싸움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백도 흙이 젖혀 있는 이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젖혀 이은 거고요. 그럼 이걸로 먼저 젖혀 이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때는 백도 그냥 가만히 늘게 되면 어찌됐건 머리를 중앙 쪽으로 먼저 내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타개가 거의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흙이 젖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젖혀 이어서 여기서 뭐 크지는 않지만 안형을 확보하고 알토란 같은 집을 내고 살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냥 살려준다면 흙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또 막상 강하게 공격하는 수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군요. 예, 끊기는 자리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흙도 원래는 호구 쳐야 되는데 네.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끊길 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을 호구 쳤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터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변은 공격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아, 여기요. 네. 하변은 흙이 이 돌을 공격하려면 일단 여기를 둬야 되는데 막으면 밀어야 되거든요. 한 칸 뛰기만 하더라도 뭐 안형도 좀 확보돼 있고 탄력이 넘치죠. 뭐 이 돌은 공격 대상이 사실상 거의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일단 끊어 놓는군요. 예, 그곳은 뭐 다음에 흙이 안 끊어놓으면 호구 칠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 돌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끊어놓는 거죠. 그럼 이런 데 입구자, 이런 데도 입구자. 때에 따라서 여기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곳을 젖혔는데요. 네. 젖힌 수로는 그냥 이런 데 늘어서 잡히지만 않으면 그냥 이렇게 늘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변화의 여지도 없애고 가장 깔끔한 수법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두 집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네. 긁어부스름이라 그러죠. 예,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럼 흙도 중앙을 막고 있을 시간은 없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막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백한테 밀리기 때문에 밀면 늘어야 되고 밀면 또 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여기가 크긴 하지만 지금은 네. 일단 여기까지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영을 정돈한다면 백은 완생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백이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늘어서 이렇게 늘어서 뭐 째도 뭐 어딘가 지키면 뭐 죽는 말이 전혀 아니죠. 아, 이렇게까지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글쎄요.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 둔 의미가. 상대방 진영에 네. 쳐들어가서 집을 크게 내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을 크게 내고 다 깨고 살면 좋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욕심이죠. 상대 돌이 많은데 거기서 집도 크게 내고 산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자, 급소자리 찔러 갑니다. 위쪽을 받아야 하는군요. 지금 그곳을 받은 것도 언뜻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어서 네. 뭐 어딘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연결하거나 뛰어서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변이 안 끊기는 그건 건가요? 어차피 여기 이어도 넘더라도 끊는 수는 없어요. 단수 치고 치받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 못 끊는 자리를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이어서 지켜도 끊지를 못하는데. 네. 그럼 흙이 넘어갈 때 다시 또 지켜야 한다는 건데, 그냥 끊어가는 것도 지금 이 되나요? 끄는 수가 아주 좋은 수 같은데요. 이것을 만약에 넘어가면 치받는 교환만으로 이렇게 두면 또 잡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늘면 그 다음에 백이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제 끊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면 완전히 연결돼 있죠. 100%. 네. 근데 여기를 먼저 끄는 게 왜 좋은 수냐 하면 이곳을 두면 그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요. 요 끄는 교환이 얼마나 이득입니까? 원래는 이제 이쪽을 끊지 못하고 끊으면 잡히니까. 근데 지금은 넘으면 요거를 교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미리 하나 끊어 놓는 게 아주 좋은 수순이었어요. 백을 어쩔 수 없이 우측으로 단수 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렇죠. 거긴 뭐 절대죠. 흙이 거기에 놓여져야 돌이 놓여지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넘으니까 만약에 흙이 밀고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예, 안영이 안 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곳을 두고 이걸 두면 이렇게 할 때 두 집이 안 납니다. 네. 뭐 이것을 둬도 어딘가 일선에 젖히면 그런데 흙이 당장 이렇게는 못 두는 게 때리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하나 웅크리면 여길 둘 때 이렇게 두면 집이 나기 때문에 보태주고 잡으러 오는 수법은 일단 득이 없죠. 흙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데 단수를 선수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젖히고 하나 밀고 들어가서 네. 백집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텁게 돌이 놓여져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제 백이 받을 때 이런 데 다가오면 그럭저럭 바둑이 된 것 같아요. 예, 최정 선수 우변에 이제 백이 두 집 내고 살아야 될 때 이제 패감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좌하기 쪽에 패를 들어갔죠. 참 급소 두 방으로 바둑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군요. 상대가 좀 이제 응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곳을 밀었을 때도 젖힌 걸로 그냥 지켰으면 되고 네. 그냥 제일 먼저 그냥 지켜서 좀 집은 그냥 약간 궁색한 궁도지만 사람만 놓으면 상대 모양을 다 깨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좀 욕심을 부렸고 결국은 이렇게 돌 두 개씩 놓여지니까 뭔가 그 다음에 두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네. 악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점의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젖혔는데 치중 가니까 여기서도
요 끊는 게 당장 되지도 않는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끊어놓고 넘어간 이 수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수가 실수를 불렀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기회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세차게 몰아쳐가는 최종 구단이고요. 만약 이게 굴복 당한다면 이곳을 이렇게 백이 굴복하면 네. 흑이 여기 둔 이유는 이제 이곳을 하나 단수를 치고요. 네. 있고 이렇게 해서 늘면 여기를 백이 늘면요. 그럼 끊어서 이제 패를 하겠다는 거죠. 이 패는 흑이 이기면 안 되겠죠. 당장 다 죽으니까. 백이 이길 텐데. 어딘가는 내어줘야 된다는 거군요. 근데 백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안 받는 그런 형태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일단 우하게 끊었어요. 우하게 끊은 것은 뭐 사실상 절대 패감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때 흑은 패감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흑은 우변에 패감을 써야 돼요. 우변에 패감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네. 일단은 여기를 둬야 되지.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이 여기를 때려버리면 이제 패감이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된 여기는 이상에서는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 중앙은 지금 둘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둘 때 만약에 때리면 그때 둬도 돼요. 아. 예. 그런데 이걸 교환하지 않고 여길 치면 백은 이제 때려서 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일단 나가는 패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패를 해소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두면 이게 지금 아까 돌이 떨렁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 귀에는 돌이 3개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가 정말 집이 한 20집이 늘어나면서 중앙까지 엄청 두터워졌어요. 지금은 백이 물론 여기 패를 해소해야 하면서 이 돌과 거의 연결이 되다시피 하고 또 집을 좀 크게 낼 수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여기 잡힌 거보다는 너무 차라리 아까 이걸 붙일 때요. 패감을 잘 고려해서 이어서 패를 들어갈 때 해소했으면 지금 이런 교환이 돼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정말. 예. 정상적으로 보면 이 돌과 요렇게 돌이 교환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요런 식으로. 근데 백이 먼저 한 수 두면 치 받아서 이렇게 된 것과 흙이 젖혀 이어서 받아야 되는 거는 10집은 충분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100집만 뭐 6, 7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 하나 늘어져 있는 게 이쪽 방면으로 3, 4집은 더 네. 되겠죠. 뭐 이왕 내어줄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수순이 훨씬 더 좋았겠고요. 예, 지금 이 결과는 너무 크게 보태줬어요, 백이. 오른쪽 위에 승률 그래프도 보시면 아까 백이 좋았었죠. 네. 백이 좀 하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검은 게 더 많아요. 최정 구단이 이제 공격을 해가기 시작하니까 루민치안이 꽤 많이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흑바둑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반대로 백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 두어갈 텐데요. 근데 바둑 자체가 프로들은 이런 바둑을 소위 다 뒀다 그러거든요. 예, 뭐 아직 바둑판 위에 공배는 많이 있어요. 뭐 둘 곳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자리 이런 거는 거의 다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 역전을 백이 시킬 만한 데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흑이 바둑이 유리해졌고요. 상변을 공격하려는 건가요? 상변은 뭐 이제 넘으면 차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공배가 채워진 상태라 흑이 돌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둘 때는 이 수를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고 이렇게 두면 이제 이 한 점 버리고 중앙을 뭐 이렇게 연결하겠다. 지금은 우변에서 하변에서 이어진
패싸움을 하다가 우변 팩감을 백이 안 받으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흑이 이득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순식간에 최정 구단의 바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몸풀기가 끝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황룡섭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자 최정 구단이 등판했습니다. 황룡섭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자, 어제 오윤진의 연승을 막아서 루민치안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반 들어서니까 최정 구단의 힘이 순식간에 발휘됐던 이게 형국으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뭔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냥 서로 권투로 말하면 펀치를 한번 쓱쓱 교환했는데 한 방에 그냥 날아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루민치안 선수가 또 약간 좀 뭐 네임밸류가 많이 딸리면 네. 최정 선수를 상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루민치안 선수도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어제 오유진 선수도 꺾고 지금 실력자인데 이렇게 뭔가 좀 약간 홀린 것 같은 정상적으로 두어진 게 아니고 최정 선수의 뭔가에 좀 홀리면서 순식간에 바둑이 망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오늘 바둑만 봤을 때 우변 전투와 하변의 바꿔치기가 좀 뭐랄까요,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진행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해요. 우변에서 그 루민치안 선수가 왜 이렇게 좀 뒀는지 좀 상대가 펀치가 좀 강하면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물러서면서 아웃복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정 선수 또 묘한 그게 있나 봐요. 네. 상대로 하여금 한번 피를 끓게 하는 그래서 한번 붙었다가 한 방에 뭔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의 바둑입니다. 지금 현재요. 자, 초반에 조금 앞서 나가는 국면을 만들었으나 한 방에 대역전이 됐고요. 뭐 아직 빈 공간은 많지만 최명훈 위원이 이런 바둑은 프로들이 뭐 다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맛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이렇게 때리면 뭐 단수 쳐도 되고 그냥 늘어도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사실상 이 둘러싼 흑돌이 약점이 없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완벽하고요. 네. 지금 이 돌이 정말 눈곱만큼 이제 둘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붙이는 자리인데 여기 나와 끊는 게 수단이 남아 있어서 돌이 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여길 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도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봐야 되면 이제는 경계선을 긋는 작업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경계선을 적당히 그어서는 지금 0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지금은 사실상 좀 배기 힘든 바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맛이 나빠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바둑이 불리하면 이런 데를 단수 친단 말이에요. 다음에 여길 때리면 여길 때려야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고 백이 둬야 된다면 맛이 상당히 나쁘죠. 지금 이 형태 자체도요. 예, 지금 하변의 맛이 나쁘니까 그곳을 뭐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네. 예. 지금도 흙이 불리하다면 두어 갈 수는 있는 그럼요. 자리죠. 지금 만약에 불리하면 어떤 프로건 여기를 한번 단수 쳐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예전 같으면요. 뭐 한 3년 전으로 비교해 보면 수가 보이면 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형세 판단도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도의 우세가 뭐 쥐어준 그런 바둑이라면 무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둔 것도 때리면 백이 여기를 때리면 늘어서 둬야 되는데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지켜놓은 거예요. 여기를.
그럼 이제 때리면 이제는 여기를 양호구로 쳐도 여기 A, B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여긴 자체로는 못 살고 완벽하게 주고 정말 완벽한 수를 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언의 강요라 그럴까요? 이제 좀 그만 굳이 계속 둬야 되겠니? 나 오후에 바둑도 둬야 되는데. 아, 그런 수담이 오고 가고 있는 예, 건가요? 뭐 물론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대놓고 네. 얘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끝났다 뭐 그런 뜻이죠. 아, 오늘 최정구단의 루민치안을 상대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끌어가겠다라는 임정 각오를 밝혀줬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 방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뭔가 루민치안 선수가 어제 체력이 좀 약한가 봐요. 여리여리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이제 어제 5판째였고 루민치안 선수는 어제 이제 처음 나왔는데 어제 오유진 선수에게 힘을 너무 많이 뺐는지 어제 뭐 내용 자체가 아주 치열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뭐 끝날 때도 뭐 한 집 반패를 이겨서 아마 한 집 반 승부였을 텐데 좀 끝까지 이제 두면서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원래 좀 많이 이제 체력을 보충이 돼야 되는데 좀 내용이 우변에서 이것은 뭔가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집중력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수들이 한두 수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체력적인 면도 제가 볼 때는 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운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되는지 기가 좀 빠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예, 작년에도 그 부광팀 여자 리그 부광팀의 그 용병 선수였는데 외국인 선수였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좀 뭐 말소리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권효진 감독과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좀 오늘은 제가 뭐 이 바둑의 내용만을 놓고 판단할 때는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내용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초반엔 잘 뒀는데 중반에 한 번 붙으면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느낌이 너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최정이라는 1인자급의 기사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뭐 여러 번 대국은 안 했습니다만 뭐 루민치안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이 여자 기사가 스웨이도 2번이나 이기고 네. 구즈아우도 이기고 그러면은 요즘의 그 느낌은 최정 선수가 요 근래 여자 선수에게 별로 진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뭐 성적 자체도 뛰어나고 남자 기사랑 둬도요. 뭔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은 최정 구단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예, 지금은요. 정말 여기 좀 돌이 아까 모양에 비해서 약간 좀 돌이 너무 많이 놓여져 있는 게 보이죠. 눈으로도. 그렇긴 해요. 네. 예, 그것이 정말 이제는 뭐 누가 둬도 뭐 어디 흠집이 전혀 없어요.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형세 판단만 제대로 되는 상태라면 지금은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내가 이긴 상태다. 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정 선수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 승률 그래프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이게 최정 선수가 형세 판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확해졌어요. 형세 판단 같은 게 뭐 어디 어느 한 부분이 꿀리면 보통 평균 레벨이 안 된다면은 뭐 아무리 싸움이 잘하고 간에
뭐 스위의 선수고 뭐 구자오 선수 이렇게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최정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강해진 것이 심리적인 부분과 형세 판단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수익기는 셌어요. 수익기하고 뭐 수익기를 바탕으로 한 이 싸움, 뭐 중앙의 감각 이런 거는 뭐 다른 여자 기사들보단 뛰어났는데 요 근래 뭔가 누가 봐도 뭐 해설자인 제가 봐도 뭐 이소영 씨가 봐도 바둑팬 여러분들이 봐도 뭔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성적 면에서. 그 이유는 그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형세 판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최정 구단이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을 하다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갈 때도 있었잖아요. 예, 좀 컨디션이 많이 좀 이렇게 시합이 조금만 많으면 네, 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만날 때마다 항상 피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너무 집중을 하다고 싶으면 사람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뭐 시합을 둘 때나 아까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정 선수 인터뷰할 때 네. 아, 이제 좋은 상대들이 남았다. 오유진 선수도 수고 많았다.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좋은 내용의 바둑과 네. 좀 뭔가 즐기면서 두겠다. 이런 예전 같으면 열심히 둬서 이기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터뷰를 할 텐데 이제 뭔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그 인터뷰에서도 느껴졌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필라테스를 통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바둑을 잘 두고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 꼭 바둑을 잘 두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바둑판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것은 꼭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뭐 남자 기사로 말하면 박정환, 신진서 이런 레벨의 선수들은 밥 먹을 때도 바둑 생각을 해요. 네. 그 공부는 남들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니까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분과 좀 뭔가 체력적인 이런 거를 좀 안배를 해서 뭔가를 하면 뭐 좀 슬럼프에 온 기사들도 좀 더 성적이 좀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중앙이 많이 그려졌네요. 예. 백이 혹시- 하변을 이제 뭐 안 지키면 이제는 여기 돌이 완벽하기 때문에 흙이 푹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단하게 안 지킬 수가 없고 흙이 이제 상변에 2점을 이제 어느 정도 제압하게 되면 이제 정말 다 뒀죠. 이제 누가 두더라도 제가 지금 이소영 씨 실력을 정확히 모르지만 바둑 실력을 네. 이소영 씨가 두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둑이 됐어요. 얘기하시면서 불안하시죠? 아니 뭐 어려운 자리가 정말 없잖아요. 이제는 네. 단순한 영토를 긋는 그런 작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둬도 바둑이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바둑은 다만 반면 10집 차이만 나더라도 그 한 2집 반 정도는 뭐 갭을 좁히기가 상당히 힘든 네. 그런 내용의 바둑이 된 거죠. 막상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군요. 지금 현재요? 네. 저는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아. 지금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차이가 더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좌변에서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최정 선수는 저번에 남자 기사하고 뒀었던 바둑인데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 열렸던 LG배였었나요? 그 흙의 귀에서 수가 나는 장면이었는데 네. 느끼기에 정말 수가 쉽게 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버티면서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제 계속해서 수를 내려오니까 그걸 응수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수를 정말 뭐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그게 생방송이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수를 저렇게 빨리 두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수읽기 속도는 빠르죠. 네. 원래 수읽기에서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둑에서의 그 기술적인 또 어떤 부분들이 수읽기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바둑에서의 수읽기라는 것은 뭐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읽기가 빨라봤자 네.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모든 수읽기를 다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수읽기에 착오가 있으면. 근데 수읽기가 빠르다는 이 프로들한테 수익기가 쟤는 수익기가 빨라 이런 표현은 정확한다는 가정하에 빠르다는 얘기예요. 좌변을 제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제압을 하고 여기를 뚫었는데 뚫은 게 별로 실질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어요. 2점을 잡고 여기 집까지 나면서 여기 7, 8집, 8집이 났거든요. 아까는 여기 한 2집 모양으로 형세 판단을 했었는데 8집이 났고 여기도 잡은 것이 이렇게 흙이 나가게 되면 끼우는 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다 놓고 따야 돼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승부가 결정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후 수수는 더 진행됐습니다만 최종 구단이 계속해서 승기를 이어가면서 승리를 거둬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단 한 판,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개국이죠. 예. 그 기나긴 이제 여정이 네. 이제 3개국이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판, 이 오후 3시 반에 열리는 이 마지막 판에서 결정이 될 텐데, 네. 이 한국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즈잉 선수, 정말 이 황룡사 배에서 두 기사가 최종전에서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단장으로 코치로 따라가면서 두 기사가 마지막 판에서 희비가 엇갈린 이런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눈물이 흘릴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도 크게 기뻐하겠죠. 네. 그 기뻐하는 나라가 한국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두 기사의 31번째 매치가 시작됩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최명은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